분식은 단순한 음식의 종류를 넘어서 한국의 생활 문화와 세대의 기억이 함께 담긴 상징적인 존재인 것 같아요. 원래 분식은 쌀이 부족하던 시절에 쌀 소비를 줄이기 위해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장려하면서 생겨난 개념이었대요.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분식은 저렴하고 간편한 음식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자연스럽게 대중화되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분식은 점차 단순한 경제적 필요를 넘어서 한국인들의 일상에 작은 즐거움을 주는 음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종류도 정말 다양하고 맛도 있고 게다가 부담 없는 가격 덕분에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음식이라는 점이 큰 매력인 것 같아요. 특히 학교 주변의 분식집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이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작은 사회 공간의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어릴 때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이랑 분식집으로 달려가서 떡볶이, 튀김, 떡꼬치 같은 음식들을 사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가끔 학교 점심이나 저녁 급식을 안 먹고 친구들이랑 나가서 맛있는 분식을 시켜 먹었던 기억도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컵볶이라고 불렸던 것도 있었어요. 일회용 종이컵에 떡볶이를 담아서 주는 건데 제 기억이 맞다면 5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의 주머니 속에 항상 있던 동전들로 언제든 부담 없이 사 먹을 수 있는 간식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작은 컵 하나에도 당시의 설렘과 즐거움이 가득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의 떡볶이 종류는 지금처럼 다양하지 않았어요. 기본 매운 떡볶이와 짜장 떡볶이 정도였는데, 그때 먹었던 그 떡볶이 맛은 가장 맛있었던 기억으로 남아있답니다. 그런데 요즘은 로제 떡볶이, 해물 떡볶이, 마라 떡볶이까지 정말 다양한 스타일로 발전했죠. 같은 떡볶이지만 시대에 따라 맛과 모습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점도 분식의 흥미로운 특징인 것 같아요. 떡볶이 하나를 가운데 두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던 어릴 적 추억은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인들에게 지금도 향수로 남아있을 거예요. 또한 분식은 한국 사회의 빠른 생활 리듬을 잘 보여주는 음식이기도 해요. 짧은 점심시간 바쁜 하루 속에서 빠르게 주문하고 바로 먹을 수 있는 분식은 효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대인의 생활 방식과도 잘 어울리죠. 최근에는 이러한 분식 문화가 새로운 방식으로 재해석되고 있다고 해요. 프리미엄 분식집, 퓨전 스타일 떡볶이, 그리고 해외로 진출한 분식 브랜드들은 분식이 더 이상 값싼 음식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형태가 바뀌어도 분식이 우리에게 주는 친근함과 편안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화려한 요리보다 익숙한 맛, 부담 없는 가격, 그리고 누구와 함께 먹어도 어색하지 않은 분위기, 이런 요소들이 모여서 분식은 여전히 한국인의 일상 가까이에 머무는 음식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결국 분식은 단순히 배를 채워주는 음식을 넘어서 세대의 추억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한국적인 음식 문화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국에 와서 처음 먹어본 분식은 어떤 음식이었나요? 그때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도 궁금해요. 분식은 단순한 음식의 종류를 넘어서 한국의 생활 문화와 세대의 기억이 함께 담긴 상징적인 존재인 것 같아요. 원래 분식은 쌀이 부족하던 시절에 쌀 소비를 줄이기 위해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장려하면서 생겨난 개념이었대요.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분식은 저렴하고 간편한 음식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자연스럽게 대중화되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분식은 점차 단순한 경제적 필요를 넘어서 한국인들의 일상에 작은 즐거움을 주는 음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종류도 정말 다양하고 맛도 있고 게다가 부담 없는 가격 덕분에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음식이라는 점이 큰 매력인 것 같아요. 특히 학교 주변의 분식집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이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작은 사회 공간의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어릴 때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이랑 분식집으로 달려가서 떡볶이, 튀김, 떡꼬치 같은 음식들을 사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가끔 학교 점심이나 저녁 급식을 안 먹고 친구들이랑 나가서 맛있는 분식을 시켜 먹었던 기억도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컵볶이라고 불렸던 것도 있었어요. 일회용 종이컵에 떡볶이를 담아서 주는 건데 제 기억이 맞다면 5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의 주머니 속에 항상 있던 동전들로 언제든 부담 없이 사 먹을 수 있는 간식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작은 컵 하나에도 당시의 설렘과 즐거움이 가득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의 떡볶이 종류는 지금처럼 다양하지 않았어요. 기본 매운 떡볶이와 짜장 떡볶이 정도였는데, 그때 먹었던 그 떡볶이 맛은 가장 맛있었던 기억으로 남아있답니다. 그런데 요즘은 로제 떡볶이, 해물 떡볶이, 마라 떡볶이까지 정말 다양한 스타일로 발전했죠. 같은 떡볶이지만 시대에 따라 맛과 모습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점도 분식의 흥미로운 특징인 것 같아요. 떡볶이 하나를 가운데 두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던 어릴 적 추억은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인들에게 지금도 향수로 남아 있을 거예요. 또한 분식은 한국 사회의 빠른 생활 리듬을 잘 보여주는 음식이기도 해요. 짧은 점심시간 바쁜 하루 속에서 빠르게 주문하고 바로 먹을 수 있는 분식은 효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대인의 생활 방식과도 잘 어울리죠. 최근에는 이러한 분식 문화가 새로운 방식으로 재해석되고 있다고 해요. 프리미엄 분식집, 퓨전 스타일 떡볶이, 그리고 해외로 진출한 분식 브랜드들은 분식이 더 이상 값싼 음식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형태가 바뀌어도 분식이 우리에게 주는 친근함과 편안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화려한 요리보다 익숙한 맛, 부담 없는 가격, 그리고 누구와 함께 먹어도 어색하지 않은 분위기, 이런 요소들이 모여서 분식은 여전히 한국인의 일상 가까이에 머무는 음식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결국 분식은 단순히 배를 채워주는 음식을 넘어서 세대의 추억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한국적인 음식 문화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국에 와서 처음 먹어본 분식은 어떤 음식이었나요? 그때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도 궁금해요. 분식집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은 뭐예요? 요즘 분식은 예전과 어떻게 달라졌다고 느끼세요? 분식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